꼰대다는 좀 나이가 젊고 꼰대가 아니다라고 한 건 나이가 조금 있네요. 나 정말 꼰대 아닌가? 조심스럽게. 아, 꼰대인데 꼰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다라고? 내가 그렇게 벌써 기분이 나빠요 나는. 안 돼요, 나 못 읽겠어요. 갑갑하죠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리뷰 타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연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굉장히 화제를 낳았거든요. 며칠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인사를 안 해서 한마디 했는데 꼰대 소리 들었네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5년차 직장인인데 월요일에 신입사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한 번도 인사를 안 해서 첫날도 아니고 이게 5일째인데 아직도 그러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인사받은 기억이 없다고 그래서 조용히 따로 불러서 인사를 좀 하고 다니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배가 인사는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죄송한데 너무 꼰대 같으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인사를 안 하는 이 신입한테 제가 꼰대라고 들었는데 정말 꼰대인가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각종 커뮤니티를 좀 뜨겁게 달궜는데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못해서 댓글로는 엄청 난장판이 일어났습니다. 난장판이요? 네. 인사를 아무도 해도 되는 거, 인사는 뭐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꼰대 같으시네요. 이 딱 두 줄이 온 커뮤니티 인터넷상에 이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원이 돼버렸죠. 그래서 자플래닛에서도 이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 이런 의견을 좀 묻고자 위 선배가 꼰대인지 아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꼰대다가 35.4%, 꼰대가 아니다가 64.6%로 나타났습니다. 이걸로는 좀 어떤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보다 좀 정확한 통계를 우리 유나님께서 좀 네.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꼰대다 아니다. 이 보기가 두 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각 보기 두 개당 어떤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응답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봤더니 그 꼰대다라고 가장 많이 생각한 연령대는 25에서 29살 요 구간이 이제 제일 많이 응답을 네. 해줬고 꼰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한 연령대는 30에서 34살 요 구간이 응답을 가장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꼰대다는 좀 나이가 젊고 꼰대가 아니다라고 한 건 나이가 조금 있네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긴 하거든요. 네, 한 살 차이야? 29세, 30세.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 어떤 기점을 계기로 해서 꼰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뭐 우리 이 나이대에 있는 우리들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꼰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딱 이 30에서 34살 그 그쵸. 사이고 저도 요걸 딱 봤을 때 저건 꼰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나 정말 꼰대 아닌가 조심스럽게 꼰대인데 꼰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다라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요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사연만으로 봐서는 꼰대인지 아닌지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올린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 신입사원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다니자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의 말투는 어땠으며, 그렇죠. 뉘앙스는 어땠으며, 이 자세는 어땠으며, 조용히 불렀다 그랬잖아요. 데리고 간 장소는 어땠으며, 막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이 사람이 꼰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뉘앙스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인사 좀 하지? 이런 거랑 야, 인사 잘하고 다니면 좋아요. 좀 하세요. 이러고 하는 우리 거랑 서로 인사 잘 하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왜 인사를 안 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만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꼰대인지 아닌지는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글을 보신 분들은 각자 자기만의 어떤 그 말투라던가 그렇죠. 감정이입을 딱 하시면서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해석을 다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최근에 이 꼰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난 진짜 꼰대인가? 난 꼰대가 아닌데?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나온 검사가 또 핫한 게 하나 있습니다. 꼰대 성형 검사라고 있는데 다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또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미리 해봤죠. 결과를 봤는데 전 꼰대가 아닙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조용한 암살자
조용한 암살자 레벨 1으로 나왔어요. 레벨 1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한테 레벨 하는 거 1이 봐서는- 아니, 우리한테 하는 거 봐서는 한 3, 4 나올 것 같은데. 레벨 1이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저는 뭐 아주 뭐 트렌디하고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들 안 그렇죠? 일단 결과가 네. 1로 어쨌든 나와서 그쵸. 참 뭐라고 반박은 못 하겠지만 이거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철규님의 그 태도를 상상하면서 대답을 해야 돼. 빙의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그 자기 문답식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철규는 이래, 뭐 유나는 이래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해줘야 된다. 그게 더 정확한 거지. 어쨌든 뭐 결과로만 봤을 때는 뭐 두 분 다 막 요란스럽습니다. 둘 다 요란스러운 처단자. 그러니까 저는 레벨 요란- 2예요 레벨 2 양호하죠 이 그게 정도면. 제가 아는 분은 레벨 4까지 나오더라고요. 레벨 4는 색깔이 뻘게 겉에가 불 같으시더라고. 어쨌든 뭐 이렇게 저희도 검사를 해봤는데 오늘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주제는 꼰대입니다. 그래서 꼰대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와우를 뽑았잖아요. 우리 그래서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 같이 와우를 좀 뽑아보도록 근데 나 하겠습니다. 이거 꼰대 뽑는다 그랬고 또 하나 생각났어요. 뭐요? 네, 꼼대 쓰리가 라고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순위를 탁탁탁 매겨가지고 그쵸. 진짜 어느 게 제일 꼰대스러운가 오늘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와우 지난 시간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워스트 오브 워스트. 우리가 그냥 최악 중에 최악이잖아요. 악 중에 악 중에 악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W5, W를 뽑아갖고 이제 뭐 붙여보니까 와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와우가 또 감탄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와 어마어마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이렇게 내포된 그런 의미의 와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와우한 꼰대는 어떤 꼰대가 있는지 어마어마한 후보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토너먼트식으로 뽑았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대결입니다. 일단은 소제목은 기분파 대 우유부단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기분파는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된, 예를 들어 자기가 다른 부분에서 기분이 나쁜 게 있으면 괜히 상관없는 업무 부분에서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음. 진짜 쫌팽이가 따로 없음. 반대를 위한 반대도 많이 함. 자기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 의견은 무조건 반대. 기분파. 벌써 기분이 나빠요 나는. 그리고 두 번째가 우유부단인데 능력이 없고 아는 것이 전혀 없으니 남의 의견에 잘 휘둘리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계속 바뀜. 별것도 아닌 거에 자기 의견도 제대로 못 내고 사장님 의견이나 힘 있는 사람 의견을 따라감. 이렇게 눈치 봐서 올라간 사람들이 지금 윗사람들이고 고인물들임. 소신이 없음입니다. 둘 다 싫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쫌팽이냐 아니면은 소심한 사람이냐 소신 없는 사람이냐 약간 요 대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 고르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무조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닌 것 같으면 의견을 주세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요? 저는 굉장히 쉬워요. 저는 기분파가 더 약간 꼰대 같습니다. 왜냐면 우유부단한 사람은 이렇게 뭐 적당히 하면 좀 잘 구워 삶을 수가 있어. 내가 그 사람 밟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철규님 좀 사람을 구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 진짜 구워 먹지 못하고. 아니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을 뭐 자꾸 휘둘리는 거를 제가 후배들 입장에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잘 구슬릴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뒤에 이제 사장님 의견 또는 힘 있는 사람 의견을 따라간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이런 뭐 사장님이나 힘 있는 사람 의견을 따라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 근데 그거를 안 따라가면서 우유부단한 사람이 최악이야 진짜. 그렇죠. 사장님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 안에서 선택도 하지 않고 막 이러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뭔가 제가 이렇게 한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내가 업무 성과를 딱딱 보여주고 이러면 이 사람이 오히려 약간 나한테 목매듯이 이렇게 그래 너 철규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할게. 철규 너 의견은 어때? 약간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어쨌든 전 보고했으니까 부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 몰아주면서 나는 이렇게 좀 상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분파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지우가 뭐 평소에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싫어하고 맞아.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건 넘어가고 저는 이런 거는 제가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없고 예상할 맞춰줄 수 없다. 수가 없다 이런 맞아.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기분파가 좀 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우유보다는 예상이 되지. 또 저렇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이 사람이 기분은 좋아하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기분파는 그게 앞서서 저는 일단 기분파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힘들었어 또. 자, 감시와 대접입니다. 야,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데 일단 감시는 업무 능력은 없으면서 맨날 꼰대질 할 거 없나 밑에 애들 감시하고 다닌 포고는 기본이고 기본 매너가 없다. 무한 주는 거 많이 보는데 솔직히 민망하다. 다른 사람들 관찰만 하고 다니는 게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하지 마라 간섭이 심함. 제가 정말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지 정말 않아요? 싫어하는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사람은 없죠. 정말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대접이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쫌생이 이게 약간 쫌팽이랑 형제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면서 밑에 애들한테 뭔가 권력 부리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함. 자기가 사장한테 하듯이 밑에 애들이 자기한테 벌벌 떨고 절대 복종하면 좋겠나 봐.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 이것도? 어려운데? 그래요? 저는 이것도 좀 쉬운데요. 그래요? 약간 저는 1번 저의 대결이랑 2번 대결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두 번째 라운 이 우유부단과 대접은 어쨌든 맞춰주기만 하면 돼. 좀 잘 맞춰주면서 뭐 부장님 이런 건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또 평소에 잘해주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내 편인데 약간 좀 나를 좀 편하게 생각하나 보네 이렇게 저는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칭찬 같은 거. 그렇죠. 뭐, 역시 오늘 이런 건- 넥타이가 이쁘네요. 약간 이런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나 그런 거 좀 잘해. 그래서 되게 철규님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냐면 권력 동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그 권력에 맞춰주는 걸 되게 잘해. 그래요? 내가 제일 위에 서는 걸 좋아해서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한 이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해를 되게 잘하는 거지. 되게 야만. 갑자기 좀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저 아까 꼰대 1이었습니다. 레벨왕. 어쨌든 그래서 야만남이었어.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맞춰주면 어떻게든 되는데 감시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이게 내가 티끌 하나만 잘못해도 뭔가 되게 뭘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걸 해도 뭐라고 저걸 해도 뭐라고 잘한 것도 못한 거고 못한 것도 그러니까요. 못한 거고. 그 처음부터 뭔가 예 알겠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저한테는 거슬린다. 그래서 이것도 좀 쉽게 골랐습니다. 감시. 저는 감시를 고르겠습니다. 할 일이 없나 봐. 감시만 하고 할 일이 없나 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을 언제 하나 몰라. 일 안 하지. 일이요? 일은 우리 퇴근 시간에서 했잖아요. 4-5시쯤에. 다 감시하고 4시쯤 이제 자기 일 하다가 시키고 막. 그쵸. 뭐 다들 퇴근하나? 나 이제 일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앉아야지. 자, 세 번째. 남 탓대 잎사귀.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책임을 전혀 안 짐. 무조건 남 탓하고 결국 제일 권력이 없는 막내급들에게 책임이 돌아감. 본인들이 어찌되었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최종 결제를 한 사람인데 왜 책임을 아래에 돌리는지. 돈을 받는 이유는 이게 진짜 명문이에요, 명문. 지금 밖에서 PD님이 막 가슴을 치고 계세요. 막.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만큼 책임의 무게가 있는 건데 책임도 안 지면서 돈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피디님이 막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내 자리에서 안 보여. 저게 격공이라고 하죠, 저게. 네. 내 자리에서 안 보여. 피디님 미간이 막 여기 내천자가 그려졌어요. 지금. 머리에 막 김나고 막 난리 났어요. 잎사귀는 이게 건수가 있으면 소문이 과장돼서 뒷말이 많이 돌고 가십거리들을 좋아함. 10년, 20년, 30년 고인물들이 많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뭐 가십거리가 있으면 난리가 나. 일도 만들어내. 본사 옆건물까지 소문이 좀 이거 옆건물을 어떻게 도는 거예요? 이게 확성기를 쓰는 건가? 요즘은 또 막 옛날엔 이거였지만 요즘 더 이거거든. 업무하다가 그냥 막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어디 막 커뮤니티에 딱 글을 네. 올리고 그냥 뭐 어플 이런 데 사용해가지고 벽 타고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새는 벽도 타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타고 맨손 타고. 다 타고 넘어가요. 여진님이 얘기하셨던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복사기. 사내연애는 복사기도 한다. 맞아요. 그거에서 버전 업그레이드 된 얘기가 있잖아. 뭐예요? 복사기도 알고 2장씩 뽑아낸다고. 아, 복사기에서 소문이 2장씩 나오는 거야. 1장씩 안 나오고. 그 두 분은 어떤 게 좀 더 그러세요? 근데 진짜 남탓과 뭔가를 바로 말하기가 둘 다 너무 싫어서. 진짜 싫어.
저는 이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바로 딱 고를 수가 없는 게 저도 저는- 약간 둘 다 싫거든요, 저도. 저는 책임을 안 지는 게 더 별로인 것 같아요. 책임을 안 지는 게. 일단은 잎사귀, 그러니까 막 뒷담하는 거는 누가 봐도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느냐라고 뭔가 뭐 인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정식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데 이 남 탓을 하는 건 그거를 소명하기가 되게 힘들어. 맞아. 그러니까 물론 최종 결제를 한 사람은 뭐 부장님이고 이사님이고 뭐 상무님이고 이렇겠지만 이 사람들이 되게 디펜스를 잘할 거란 말이야. 내가 그때 그쵸, 내가 욕 안 먹어야 되니까. 내가 그거 한번 체크하라고 뭐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약간 사인은 해줬지만 너가 더 책임져야 했다는 거 나는 얘기했는데 왜 너가 안 한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러면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승진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요번엔 네가 좀 참아 약간 그것도 다 꼰대 문화예요. 어, 나이 먹었다고 어. 오래 있었다고 그러니까 대우해주면 안 막 돼. 그런 게 1번에서는 너무 가능해. 근데 이제 2번은 약간 좀 정말로 없는 말 지어낸 거는 정말 이제 잘못한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람들의 공감대라든지 뭐 경영 회사의 어떤 그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은 조금 혼자 이렇게 이겨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유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보니까 남 탓하는 거는 약간 좀 공적인 느낌, 그러니까 약간 진짜 직장에서의 일어나는 그런 공적인 느낌이고 두 번째는 약간 사적인 느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그 두 번째가 더 그냥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짜증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소문을 내고 뒷담화를 까고 그리고 이 뒷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온갖 소설을 없는 걸 어떻게 정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 상황이며 배경이며 뭐 등장 인물들까지 그렇게 하면 정말 부부의 세계 뺨치는 드라마가 나올 만할 정도로.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그래서 이건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남 탓도 저도 싫지만 이 두 번째 잎사귀도 참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분명히 여진님 말 들었을 때만 해도 무조건 남 탓이다 이랬는데 약간 요 말 들으니까 약간 다시 이게 중앙으로 왔어요. 우유부단한데? 어? 우유부단한데? 그러면 바로 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골라주십시오. 그러면 저기 다음 걸 보고 다음 거 먼저 보고요? 제조해봐요. 알겠어요. 어차피 이제 토너먼트니까. 오케이, 그치. 알겠어요. 그럼 다음 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어려운데? 4번은요, 까라면 까대 바보입니다. 두 개 같은 거 아니야? 다른가? 그래서 까라면 까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점장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관두던가 이런 마인드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을 너무 빡세게 시켜서 직원들이 우르르 관두기도 함. 높으신 분들이 오면 그냥 군대인 얼굴에 경련 일어나도록 웃어야. 미스코리아입니까? 앞에서 눈치 엄청 주고 뒤에서 욕먹금 돌려서도 욕잘하고 직접적으로도 욕잘함. 이래서 약간 군대 문화 같은 느낌이 난다. 옛날에 이제 좀 안 좋았던 그런 군대 문화 같은 느낌이 나서 까라면 까인 것 같고요. 바보는 역 피라미드가 심함. 독수리 타법 매일 보내기 못함. 이건 안 돼요. 이거 바보예요. 일단은 다 읽어줘. 그래, 알았어. 다 읽어줘 빨리. 복사 못함. 팩스 못 보내. 엑셀에서 썸도 보내. 안 돼요. 나 못 읽겠어요. 갑갑하자 진짜. 한글 문서 못 맞는데 막내만 개고생함. 팀장이 아무 일도 안 함. 팀원들 갈구는 것뿐이 못함. 그래서 뭐 조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못하는데 팀장 과장급이 사원 대리급보다 2.5배가 많음. 이러니까 다 이제 사원 대리급이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팀장 과장급이 많아지는 거고요. 저는 제가 이게 어떤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제가 보니까 저는 알겠어요. 제가 뭐 사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뭐 조직 문화 자체가 뭐 좀 부드럽지 못하고 좀 경직돼 있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본인이 맡은 일을 잘 안 하고 자꾸 떠넘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시시비비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건다거나 이러면 제가 좀 더 못 참는 것 같아요. 내 업무 영역에
뭔가 방해가 되거나 침범당하는 게 그렇죠,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어.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바운더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 각자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사원의 역할, 대리의 역할, 과장, 차장, 부장, 뭐 사장님, 대표님의 역할이 다 있고 각자가 자기 역할만 정말 잘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 철규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내가 할 일을 남한테 넘긴다든지 안 한다든지 뭐 방치한다든지 책임을 안 진다든지 요러면은 그 일이 어느 누군가한테 이 진짜 막내들이 만만합니다. 막내들이 진짜 막내 뭘 알아요. 근데 막 꾸역꾸역 막 하기는 하라고 해서 하고 막 이제 밤 11시 12시까지 예, 눈물 좀 이렇게 해주세요. 기억에 갑자기. 네. 아니 저는 제 경험을 말한 게 아니고 이런 경험을 하는 다른 분들의 근데 이야기. 이게 경험하는 그러니까. 것처럼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아 생각하니까 짜증나잖아요. 내가 안 겪었는데 그럼 당하시는 분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기 아. 오늘 그 리뷰 중에 막내라는 단어가 또 많이 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 막내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막내들이 뭘 못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 똥을 피하는 스킬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 좀 해보면은 저 똥이 나한테 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피하는 약간 방어막을 치고 이게 불렀을 때 나 지금 뭐 하느라 되게 바쁘니까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이거를 방어막을 쳐야지 막 이런 계산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막내들은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딱 맞아요.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거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거를 피하지 못하는 그런 그 낮은 레벨의 스킬 때문에 그 똥들을 다 맞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불쌍해. 그 막내들이. 순수한 마음에 그렇지. 자꾸 막 똥을 갖다 뿌려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분들도 뭐 대리나 뭐 과장 이런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아. 씨알도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다 들어온 애들. 잘 모르는 애들. 모르는 애들. 골라주셔야 이걸 돼요. 보니까 네. 저 약간 기준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준이 딱 서니까 이게 고르기가 좀 쉽네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남탓과 잎사귀였잖아요. 저는 남탓을 고르겠습니다. 이 책임을 전혀 안 지면서 이미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꽂혔어. 우리 PD님이 고개가 지금 부러져라 지금 적고 계신데. 약간 엄지척이에요, 엄지척. 선택의 기준이 저랑 좀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일하는 거잖아. 우리가 일하는 관계로 만난 사람들이니까 너가 할 일 잘하고 내가 할 일 잘하고 서로가 괴롭히지 않으면 네가 똥을 싸든 내 욕을 하든 맞아요. 뭐 감정적으로 엮이는 문제들은 뭐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유나님은 저희 이렇게 유나님이랑 같이 일하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인 터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나님은 뭐 ip사귀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저는 약간 그래서 이 남탓 이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꼭 약간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꼭 한마디씩 첨언을 한다. 막 막내가 뭘 해가지고 일을 되게 잘해서 프로젝트를 성공했어. 근데 역시 거봐 내가 그거 조언하니까 잘 됐지. 약간 이렇게 한다니까요. 맞아. 내가 봐줘서. 왜냐면 이게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어떤 뭐 책임이라던가 내 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건 용납 못해요. 그래서 남 탓을 저는 선택하고요. 4번도 까라면 까. 그래 뭐 깔 수 있어. 까고 뒤에서 나도 너 까면 되지. 근데 독수리 타법 봐줄 수 없어. 봐줄 수 없어요. 메일을 못 보내? 아니 이거- 너무 답답해요. 이거 진짜. 그럼 뭐예요 이거? 여기 봉수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화 올려서 비둘기 보내고 이래야 되는 아니 거야 이거? 불러줄 거야. 막내가 쓰겠지. 저는 그래서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탓과 바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강전이죠. 자, 기분파 대 감시. 그 기분대로 막 뭐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꾸 뭐 하나하나 행동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이냐. 둘 다 약간 좀 감정적인 맞아요. 게 둘 다 겹치네요. 감정적이죠. 네. 둘 다 감정적인데 업무에도 영향을 많이 끼쳐요. 굉장히 힘든데. 네. 우리 피디님은 뭐 고르시겠어요? 1번 기분파. 기분파. 왜 그런지도 물어봐줘요. 왜 그런지 물어보면 어차피 오디오가 안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이거 쳐주세요. 나중에 자막으로 다 쳐주세요. 기분파. 저는 그럼 기분파를 고르겠습니다. 왜요? 동의하시는 건가요? 기분파가 좀 더 뭔가 일할 때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감시 같은 경우에는 감시 좀 피하고 다니면 돼요. 아 나도 똑같이 생각해요 사실은. 뭘 감시 피할 수 있을까? 내 입장에서 뭘 피할 수 그리고 있을까? 감시 좀 피하고 다니면 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은 피디님 봤어요. 약간 또 이렇게 하면 돼. 또 아 부장님 뭐 오늘 뭐 일 없으세요? 저 관심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내가 한마디 할 수가 있어. 그쵸. 근데 기분파는 내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크게 와. 그렇지. 불이 나지 마. 지금 내가 너 기분이 안 좋아서 너한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이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파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오늘 꼰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주 셋 다 텐션이 약간 얼굴이 좀 화끈화끈한.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남 나머지 탓. 이제 준결승 남 탓과 바보. 야 이거는 어떻게 골라? 이거 못 고르겠는데요? 책임을 전혀 안 지는 사람과 일을 더럽게 못하는 사람. 근데 저는 요건 좀 쉬워요. 저는 그래요? 바본데 저는 그 생각해 보면 대학생 때도 그 싫어하는 친구들 부류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일단 일 못하는 애, 음. 일 제대로 못하는 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대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뭔가 조직 활동, 사회 활동을 이제 대학교 때도 하는데 네. 근데 그때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조직 활동이 더 잘 굴러가잖아요. 뭐 각자 자료 조사를 해오기로 했어. 그렇죠. 근데 자료 조사를 안 해온다든지 자료 조사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왜 이거를 나무 위키 긁어 와 막. 네, 막 긁어 오고 아니면은 뭐 정말 취업하는 의미로도 가져왔어요. 그러면 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요. 그럼 좀 보기 좋게 그냥 폰트라도 폰트 크기라도 좀 이렇게 그러면 해주면 네, 질문 남 탓하고 바보잖아요. 이 상사가 진짜 독수리 타법에 메일도 못 보내고 복사도 못하고 팩스도 못해. 근데 뭔가 잘못된 일을 본인이 다 책임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혼낼 거 자기가 다 혼나고 그리고 뭐 거래처랑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가서 비는 거 자기가 다 빌고 뭐 그럼 반대로 펑크난 거 다 메꿔주고 막 이래. 그럼 반대로 그런데 생각하면은 여기는 메일을 못 그거죠. 보내. 그런 거 다 해주는데 복사도 못해. 여기는 근데 책임은 안 지는데 일은 잘해. 근데 공을 가져가. 관은 주고. 자기가 메일도 겁나 잘 보고 어. PPT도 겁나 잘 만들고 막 영업 나가서 뭐 이런 거 겁나 잘하는데 자기가 다 가져가고 막 잘못되면 남 탓해. 유나 표정 왜 심각해져? 저 이렇게 하니까 이게 확 마음이 왔습니다. 남 탓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남 탓 고를 것 같아. 그렇게 아니, 얘기하니까. 내일 내가 써주면 되지. 그렇죠. 복사도 그냥 내가 하면 되고 나도 막내 시킬 거야. 자기 막내 복사 좀 하겠나 막 이렇게. 이러니까 비교가 쉽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게 여기는 장점인데 단점을 이걸로 딱 박으니까 고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나님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어. 결승에 올라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은 본인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뭐 어쨌든.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정답은 그렇죠.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거는 철저하게 제 기준이라는 거. 양쪽의 두 분은 서포트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네. 결승은 Final round. 기분파 대 남 탓입니다. 진짜 최악이다. 기분파 대 남 탓입니다. 진짜. 그럼 PD님 찬스 또 한번 써봐요. 어? PD님 찬스. 피디님은 여기 이미 일을 박아놨어 이렇게 해서. 이마에 이렇게. 피디님 기분파를 선택하셨어요. 오. 기분파. 기분파한테 엄청 당하셨나 봐요.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는 뭐 아이가 없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이제 부모님들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은 아이가 부모의 그런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그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 아빠 싫어하는구나 이런 게 원칙 같은 게 네.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기분파는 그 원칙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마다 다른 거죠. 남 탓은 원칙이 있어. 저 사람은 남 탓할 거야 라고 상사의 그 행동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할 수가 대비를 있을 할 수가 텐데 있죠. 기분파는 그 상사가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왔는지 무슨 피싱을 당했는지 내가 알게 뭐야. 기분 나쁘면은 뭐 운전하다가 뭐 다른 운전자랑 뭐 언성을 높였는지 알게 뭐야. 맞아요. 근데 아까 예시를 들어준 건 이제 애를 위한 거고. 아니 근데 아니야. 그게 애가 아니라 어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에서도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어떤 다른 사람들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지 화가 나는 포인트라든지 그 상대방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팍 터지고 막 이런 거 되게 저는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저 같으면은 기분파를 좀 최악으로 뽑을 것 같긴 해요. 남 탓할 거 뻔히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기분파인 것 본인의 같아요. 생각을 저도 기분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남탓 같은 경우에는 막내 때 만약에 좀 그렇게 해서 고생을 했어. 근데 이게 2, 3년 차 되고 뭔가 주변에서 나의 어떤 인프라도 생기고 하면 약간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서도 좀 알리고 하면 주변에서도 내 옹호를 들어줄 거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이거 식으로 내일 해다고 이거는 내가 했다 막 이런 거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모르게 PPT 맨 끝에다가 누구 박철규 박철규 쓴 막 그 여기에 그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을 안 져갖고 막 온팡 다 뒤집어 쓰는 막내들 불쌍하긴 한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만 한다면, 겪어야만 한다면, 내가 이 회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겪어야만 한다면 그냥 정말 어차피 경험할 거 좋게 생각해서 그래 그냥 매라도 먼저 맞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오면 비교적 더 어리지만 되는 거지. 더 그쵸. 싹싹싹 잘 피해가자라는 그런 소중한 경험. 맞아요. 물론 그런 경험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근데 기분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한도전에 우리 또 무한상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유 부장님이 참 좋아해. 기분이 안 좋으면은 갑자기 다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뭐 호다닥 다 나가요. 그리고 다 어디 갔어? 이러면 다 호다닥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내 눈에 띄지 마! 다 어디 간 거야? 출근도 안 하고! 일 안 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아침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근데 그러다가 뭐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또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자기 모르겠어요. 기분 좋을 땐 되게 잘해주고 자기 기분 나쁠 때는 되게 막하고 이런 사람이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분파가 저는 최악이다. 그렇게 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와우 꼰대는 기분파입니다. 기분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까도 이제 공적인 거, 사적인 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적인 거, 그 인간 대 인간도 마냥 무시를 못하는 게 결국 오늘의 그 와우도 기분파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이제 인간 대 인간,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거니까 좀 서로 또 존중을 하고 맞아요. 배려를 맞아요.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놓치지 말자라는 교훈을 우리 철규님 선택해줘서 또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진행 실력이 그러니까요 늘어요. 네. 말이 언변이 아주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네, 동갑해야죠.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와우 꼰대를 좀 골라봤는데 그러면 뭐 각자 꼰대에 대해서 뭐 한마디씩 좀 정의를 내리자면 또 어떻게 내리시고 싶으세요? 저는 꼰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고요? 그냥 생각을 얘기할게요. 정의라고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요. 오케이. 나 조심하자. 아, 내가 꼰대 되지 않게 조심하자. 왜냐면 나부터 조심하자.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해 이제 30대 접어들었는데 그 진짜 29살과 30은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내가 6에서 7, 그러니까 27에서 28 이렇게 넘어가는 거랑 뭔가 되게 생각 같은 게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숫자 하나 앞에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리고 한 26, 7의 직장 생활한 친구랑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나랑 차이 많이 안 나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차이로는?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또 되게 다른 거예요. 약간 진짜 내가 나이 먹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나도 그런 이렇게 젊은 감각, 트렌드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에도 분명히 배울 점과 이제 교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놓치지 말고 내가 알고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자. 나도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보면 여진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플래닛에서 저희 여자 직원분들의 나이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보면 제가 넘버 3거든요. 참 다른 회사에서는 되게 한창 중간에 있는 그쵸. 레벨인데 그래서 좀 조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혹시라도
정말 20대 초반인 직원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나는 그냥 편하게 한마디가 나이가 20대 초반의 사람이 느끼기에는 되게 꼰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라 항상 조심하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꼰대인 분들에게도 드리지만 꼰대가 아니라 어린 친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선을 잘 지키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 맡은 바를 다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서로 좀 기본만 잘 지키면 그럼요. 윗사람도 꼰대가 안 되고 아랫사람도 너무 어린 것이 이렇게 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그런 것만 지켜가면서 이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언제나 어린 때는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면서 이 꼰대질 없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요새 또 이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조만간에 이제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가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혜진 씨가 나온다고 해서 참 제가 아니 우리 이거 협찬 받은 거 아니죠? 진짜 절대 제발 PPL이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꼰대 하면은 사실 자플래닛을 빼놓고 말하면 너무 섭섭하거든요. 근데 자플랜이 패싱해서 지금 기분이 나쁘다. 그렇죠. 아니 이런 오피스 극인데 심지어 이제 꼰대를 다룬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경영진 분들은 혹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컨택이 왔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따로 위험한 들은 건 키워드 전문가인데 나를 패싱했어. 오늘 이 뽑은 이 8명도 진짜 세발의 진짜 그쵸, 미세먼지, 세발이죠. 초미세먼지 진짜 그득그득합니다. 맞아요. 다양한 이 꼰대 유형들을 여기다가 또 담을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입담이 좋아요. 역시. 자, 어쨌든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꼰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심을 요새 또 쏟고 있고 또 이런 게 핫하다라는 게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홍보해주는 건 절대 아닌데요.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사후 PPL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걸 보시고 연락을 주신다면 자플래닛에서 또 여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꼰대라는 단어가 사용도 많이 되고 심지어는 좀 약간 도를 넘어서 꼰대가 아닌데도 꼰대가 사용되기도 하는 이런 문화가 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인턴이라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CEO와 이제 나이가 많은 인턴 간의 관계 속에서 또 표현하는 또 훈훈한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사회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리뷰 타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핫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